에카르트 톨레 읽기 14번. 장난기에 어린 자유로운 삶입니다. 장난기에 어린 자유로운 삶. 음, 장난기라는 말, 재미, 장난 이런 말 난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구석에서 벗어난 거, 속박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설명을 좀 보면 이건 나중에 거꾸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by knowing yourself as the awareness in which phenomenal existence happens. You become free of dependency on phenomena and free of self-seeking in situations, places, and conditions. 이, 요걸 부의역을 했는데 직역을 한번 해보면 요거는 직역을 하는 게 좀 이해하는 게 난 지금 쉽게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그 진욱이라는 분은 쉽게 해석을 해주는데 난 이제 그거를 어렵게 진짜 제대로 맨 처음에 원상에 있는 것 현상적인 존재가 발생하는 음? 장소인 음, 깨달음 음? 으로서 자신을 자기 자신을 알므로써 그 소리예요.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뒤에 말이 중요해요. become free of dependency on phenomena. 현상에 대한 의존이, 그지? 의존에서 자유로워지고, 현상에 대한 의존에서 자유로워지고, 그지? 그 소리죠? free of dependency on phenomena. 현상에 대한 의존에서 자유로워지고, and free of self-seeking in situations and places, conditions. 어, 상황과 장소와 조건들에서 자추구에서 자유로워진다. 그 소리. 이 뒷말이 이제 가장 핵심인 건데, 그러니까 어, 그 자아를 뭔가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거는 요놈의 셀프 시킹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아, 자아를 추구하고 자아를 찾아다니는 바람에 그게 이제 상황들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막 자아를 찾는단 말이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난 뭐 해야 돼? 나는 뭐 하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죠. 그지? 욕망에 끄달리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욕망에 끄달리는 욕망의 집착에 시달리는 욕망의 집착에 시달리는 자아 추구. 뭘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죠. 그지? 성공해야 돼. 뭐, 어? 그런 거 있죠. 그지? 물욕, 뭐, 성공, 명예, 권력, 그건 물욕. 응? 어. 이 욕망의 지 불교로 말하면 탐진치예요.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물질적으로 말하면 이는. 응?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말하면 명예, 권력, 물욕이겠지만 저 불교식으로 말하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죠.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나라는 걸 셀프, 나라는 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 속박되는 거죠. 자유롭지 않고 속박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요 셀프 시킹이 뭐의 원인이야? 자유 반대. 그지? 자유 반대. 자유를 못 가지게 되는 원인인 거죠. 그지? 그렇게 되면 요게 먼저예요. 프리 오브 셀프 시킹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상에 대한 의존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세상에 벌어지는 일. 그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뭐 괜찮은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이게 내가 이걸 동영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만약 이걸 동영상하고 저 책으로 내고 논문으로 낸다면
논문을 내면 누군가의 내가 어, 인가를 받아 이거 저거 뭐라 그럴까 피어 리뷰라고 그래서 교수들끼리 서로 저거 하죠. 검토를 서로 하죠. 그래서 그 검토를 하는 그거에 이제 신경을 쓰느라고 내 명예를 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신경 쓰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야 되죠. 학회가 좀 안좋다 해야 되고, 그죠? 잘 되려면,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박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속박이 돼야 되는데, 이 동영상을 발표하면, 나를 인정하다 안 하든 날 신경 쓰는 거 아니잖아. 그죠? 알아서 하시라고요. 알아서 난 내 얘기를 할 뿐이지. 그 셀프 시킹을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이 awareness in which phenomenal existence 현상적인 존재가 발생하는 장소가 깨달음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어떻다? 이걸 다시 분석을 하면 나라는 것이 자아가 아니야. 이때는 자아, 추구, 음, 에고, 추구, 가 아닌 응? 다른 진짜 나, 즉 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는 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런 존재가 어, 벌어지는 장소를 객관적으로 어, 관찰하며 볼 수 있는 나가 될 수 있다면 응? 그 안에 갇혀서 막 헤비는 게 아니라 그런 피노메널 이그지스턴스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존재가 현상적인 존재가 나라는 존재죠. 이것도 나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속에 자아, 에고로서 현상 속에서 어, 살아가는 존재. 그죠? 이게 피노메널 이그지스턴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벌어지는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를 뭐예요? 아는 거죠. 어웨어니스. 깨달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나를 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현상의 세계 속에서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지는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즉, 밥 먹고 똥 싸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응? 그런 존재가 자로서 요구하고 집착하는 욕망을 추구하며 끄달리지 않는다면, 즉 그런 존재를 객관적으로 어, 관찰하며 볼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이런 맑은 마음이 생긴다면, 이런 거. 그러면 뭐야?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현실과 현상과 현상에서 자유로워진다. 그죠? 그치?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이거를 깨닫는다면 거의 즉시 해방감과 자유를 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의 즉시 느껴요. 이걸 알게 되면, 그래, 세상 아무것도 아니네. 아, 참, 정말 웃기게 살았네. 그렇게 뭐 심각하게, 아이고, 괜찮네. 이렇게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그 죽기 직전의 사람이라도 그래요. 응?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당신 자신이 현상계의 존재들이 생성되는 맑은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제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존재들이 생성되는 맑은 마음이 뭐냐면 그 현상계의 존재, 나도 현상계의 존재지만, 그지? 자신도 현상계의 존재지만 그게 생성되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맑은 마음을 가sam자 이런 뜻이에요. 어? 이게 깨달음이에요. 즉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시작이에요. 즉 영성의 세상 속으로 세상을 알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어? 이거 알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현상계의 종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상황과 장소 조건 속에서 자아장을 안 찾는 거죠. 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는 신경 안 쓴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서 what happens or don't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는 is not that important anymore. 더 이상 무슨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지? 그러니까 성공하냐 안 하느냐 이런 거 안 중요하단 말이죠. 그지? 성공과 실패. 현실 세상에서의 현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그리 중요하지 않게. 응?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치?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별로 안 중요한 거야.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이런 편안한 마음가짐이 오히려 현실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아이러니. 참, 음, 음. 웃겨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 잘할 것 같아? 편안하게 돈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사람이 주식 투자 잘할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명상의 힘을 잘 알기에 어? 월가의 주식회사들이 어? 명상 담당 상무이사, 상무나 부사장을 임명해. 지금 현재 그래요. 미국에서. 미국의 경제계에 보통 있는 일이에요. 진짜요.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거야. 되게 웃기죠? 응?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구글도 그랬잖아. 구글의 그 영상 담당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구글도 얼마나 살벌해요. 그 경쟁이. 만물이 뭐예요? 그 무거움과 심각함을 떨궈버린다. 그죠? 뭐 세상에 심각함과 무거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playfulness comes into your life. 이건 그게 뭐냐면 장난기가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이게 직역이에요. 이게 더 멋있는 말인데 이렇게 말하면 그 듣는 사람이 이런 공부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싹 의역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장난기가 나쁜 소리 같으니까 세상을 장난쳐 그러잖아 우리나라. 그지? 뭐 안 좋은 일 심각하지 이제 진지하지 않을 때 장난쳐 그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난이란 말을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이 뒤에 썼네. 당신 삶에 슬며시 장난기가 들어온다. 그 앞에
있다요, 앞에. Things lose their happiness and seriousness. 그지? 무거움과 심각함을 버린다는 거죠. 응? 장난기란 말이, 해석을 했네. 난 아는 줄 알았어요. 깜빡했어요. 근데 장난기란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엄숙주의 세상에서, 그지? 엄숙주의. 근데 이 현실, 물질주의 세상은 엄숙주의. 그지? 다 지배하는 상황인데, 음, 음, 이런 근대적 세계를 벗어나는 효율적인 음, 길이 바로 영성이며, 그래서 21세기 팔근대 시대의 기본 특징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장난기 이게 장난기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장난기라고 그래서 나는 개념을 이게 하는 개념은 다른 탈근대의 것과 마찬가지로 데리다의 구명론, 옛이름 이론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 그 근대 시대의 엄숙한 일을 뭐랄까 하지 않으려는 어, 게으름을 의미하는 장난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장난기라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그럼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놀면 되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공부를 이거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 8근대 시대의 8근대의 기본 전략은 초월, 포함 플러스 초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음, 영성적인 장난기는 응? 그지? 근대적인 노력을 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려는 노력,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응? 영성은 근데 영성적인 노력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노력을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 귀신의 이될 뿐인데, 그지? 될 뿐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어? 영성의 세계로 세상 세계로 들어가려는 시도가 바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장난기도 여기서 뭐냐면 영성적인 장난기죠. 그러니까 장난기에도 장난에도 장난에도 음, 음, 근대적인 노력을 태업하는 안 하고 게으르게 노는 거죠. 하는 부정적인 장난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난은 그런 상황을 포함하지만 그거라는 영성적인 상의 영성적인 깨달음의 특징을 영성적인 사람들은 장난기가 있어요. 그 장난기는 영성적인 장난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심각하고 무게 잡는 게 없어요.
심각하고 무게잡겠다고 까불까불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소리예요. 그거는 You recognize this world as cosmic dance. 우주적인 춤. 응? 일종의 춤 같은 건데, 춤 같은 걸 하는 거죠. 일종의 춤 같은 우주적인 춤. 그지? 우주적인 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춤. 장난기가 세상의 춤이었다면, 그지? 그러니까 우주적인 춤은, 이런 우주의 춤은 세상의 춤을 어떻게 해요? 이런 탈근대, 여긴 영성, 사상에서 말하는 우주의 춤, 그지? 우주의 춤은, 음? 근대적인 이념의 정했던 세상의 춤을 버리는 게 아니죠. 포월. 음.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공부가 필요해요. 단순하게 이거 하면, 아, 그래, 그것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또 유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면, 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맡겨야 합니다. 그 비틀즈의 노래 레디 비가 있죠. 비틀즈의. 이게 바로 그거죠. 그냥 있는 이비, 이시.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지? 비틀즈. 이게 마더 메리 거기서 나와요. 가톨릭이죠. 카톨릭인데, 그러니까 카톨릭을 말하는데 카톨릭 중에서 뭘 말하냐면 영성사상을 말해요. 이 레디피에 나오는 게 카톨릭의 영성사상, 응? 응. 사상을 말하고, 이 가톨릭의 영성사상의 비틀즈의 노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시대가 이게 1960년대 히피 운동, 그러니까 탈근대 영성, 이게 히피 운동이 사실은 탈근대 영성 운동이었거든요. 탈근대 영성 운동 영향을 비틀즈가 유명해진 다음에 결국 미국에서 유명해진 다음에 세계적인 영국에서 유명해진 다음에 미국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요새 말하는 이 젊은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 거 있죠? 그 열광하는 거를 만든 사람이 비틀즈가, 물론 그 직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는데, 근데 비틀즈가 그거를 주류화한 거죠. 그래서 막 어, 어, 사람들이 막 공항에 와서 막 기다리고 막 한번 아는 척 해보려고 난리 피고 그러는 거 있죠. 그게 비틀즈가 그게 시작한 시작인데, 그렇게 된 게 바로 이런 사회대 영성 운동이었고, 이 영성 운동이 그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과 청년층의 열광적인, 그러니까 그 스타, 세계 최초의 스타 열풍 을 일으킨. 그리고 부모들도 그때 굉장히 엄격한 부모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 무너져 버리는 거지 갑자기, 그지?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 낸 이유가 바로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상황이 불만족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면 맡겨 버려야 된다, 내버려 둬야 된다, 그냥 수용해야 된다, 그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거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무엇보다 먼저 맡겨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좀 다르죠? 학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근대 이념에 따르면 음? 어떻게 돼요? 하면 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전혀 방향을 달리하는 대처법이라서 그지? 그렇죠? 상황이 불만족스러워가 견딜 수 없다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그지?
그걸 해결해야 되지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 그지?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근대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대처법 주장. 그죠? 극복해야 되는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주장과 정반대. 전혀 방향, 무엇보다 그게 해방감을 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열광을 이끌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도 별로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게 뭐냐면 근대 교육의 억압, 근대 교육, 근대 이념의 바탕이 된 근대 교육의 억압적 억압에 대한 심리적 반발을 도와주는 해방감과 자유를 느끼게 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서구 근대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 이후 서구 근대 사회 근대 시대까지 20세기 19세기 20세기 근대 시대 19세기 20세기까지 지금은 20세기죠. 지금은 20세기까지 계속 그렇게 됐죠. 이제 근대 시대까지 계속되어 온 어? 서구 사상, 그죠?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어, 동양 신비주의, 그지? 그러니까 힌두교. 이 영향을 제일 많이 줬던 거 이때 히피 운동에 영향을 준 건 힌두교예요. 나중에 이제 선불교죠. 등 동양 신비주의의 사상에 의존하여 어, 대, 대응할 수 있게 되었기 예,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경향이 이 사람 에카르트 톨레를 비롯한 람다스도 있죠. 람다스나 에카르트 톨레 람다스 미국이고 에카르트는 독일이죠. 유럽이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영정사상의 21세기 부활의 어, 어, 근거, 시작, 출발점, 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네브로투라 이런 이게 레디비라는 노래를 내가 왜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드비라는 노래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노래로 거의 이 레디비는 가곡으로 불리죠. 거의 가곡으로. 그게 뭐냐, 말하자면 고전이 됐죠. 클래식이 됐단 말이죠. 그게 그 정도로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먼저 이 자신의 상황에 처한 상황의 삶이 불만족스러워 견딜 수 없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밖에 안 나. 레디비 그냥 수용을 해야 돼. 그냥 예를 들면 암에 걸렸다. 그렇게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렸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이게 근데 서양에서 지금 서양의 사상가가 영성사상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한국에서, 그지? 동양에서, 인도나 한국에서 온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으면 무주장 저항을 멈출 수 없고 이 저항을 멈출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그 상황이 불만족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거는 이분법적 대립관계, 대립, 대립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 이념 때문이에요. 예? 예. 이런 불만과 저항이 발생하는데,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어? 표면적으로, 어, 어, 강하게 반발하지 않더라도, 어, 내면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저항을 하는 바람에, 어,
불만족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고 느끼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 그냥 뭐 당할 때 그냥 당하고 그냥 바보 호구가 되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에요. 호구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거랑 전혀 다른 거라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목적, 이런 무저항, 이게 간디 같은 사람이 그랬죠. 간디 등의 이런 무저항의 힘은, 어? 이런 무저항의 힘은 그 무조건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근대 이념, 이분법적 대립의 어, 무의미함, 내면적 폭력성, 무조건 대립하면 싸우잖아요. 투쟁과 폭력성을 벗어나려는, 초월하려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다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다고. 간디가 간디가 받아들였어요? 대영 제국을 의 압제해서 인도를 해방시킨. 간디가 해방시켰단 말이죠. 대영 제국이 어떤 나라예요? 그지? 일본보다 더 하잖아. 일본보다 더 제국주의 왕이잖아. 그것도 이겼단 말이죠. 그죠? 뭘로 이겼어요? 생각으로 이긴 거죠. 사고방식으로 이긴 거란 말이죠. 어떻게 이겼어요? 무장으로 이겼다고. 이게요. 혹은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3.1운동. 3.1운동의 핵심 사상은 어? 무저항, 비폭력. 그리고 바로 이런 비폭력의 방식 때문에 어? 이게 뭐로 연결돼요? 바로 비폭력, 이런 비폭력의 방식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전 세계 그때까지 몰랐던 우리 조그만 나라잖아요. 한국인의 독립의지가 소명되었고 그로 인해 응? 음, 그 8.15 해방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시킨 거 아니잖아. 일본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고 일본이 망한 다음에 그로 인해 어, 일본의 패전과 이어져서 어? 일본이 패전됐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신탁통치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신탁통치로 자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어? 우리가 신탁통치한다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신탁통치하려고 했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스스로 힘으로 국민 전체가 동의하는 그지? 동의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 알고 있으니까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국민의 그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이 뒤에 나와요. 내맡김은 그게 수용하고 내맡긴다는 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거는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얼마든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탈근대적이란 말이죠. 이런 어, 수용 내맡김은 음, 근대적인 저항 운동을 어,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포괄하는 방, 어? 탈근대적인 방식입니다. 그 탈근대적인 게 보통 영성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 이건 근대적인 체제 속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 때 억압당하고 도 한국 한민족이 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이게 그죠? 해방하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다 하는 거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무작정 저항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적과 아군의 그지? 음, 적과 아군의 응?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대립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그거가 해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 안 된다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맡김의 상태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다른 특성이 당신의 행위 속으로 흘러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왜 흘러드냐면 그러니까 근대적인 대립의 어, 방법론을 포함하지만 어, 수용하지만 그것에 더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근대적인 대립은 뭐냐면 물질적이고 현실 세계, 물질적인 현실 세계, 그지? 세계의 차원에서, 그지? 그런데 그것에 더하여 영성 차원을 어, 동원하여 초월하는 방식을 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돼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물질세계, 현실 세계는 1차원적이란 말이죠. 그죠? 영역에서. 근데 영성 차원은 4차원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높은 수준에서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에너지를 안 사용하는 게 아닌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그것보다는 다른 영적인 에너지까지 포함돼서 당신의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훨씬 더 큰 힘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내가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어, 예를 들면 분노, 정당한, 소위 정당한 분노의 상황일 때 난 틀림없이 정당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 이때 그거를 그 분노가 정당하니까 분노를 유발하게 한 음? 상대방을 적으로 보고 그지? 응? 뭐예요? 적으로 보고 대립적으로 어, 처리 어, 처리하려고 할 수도 하려는 게 어, 근대 시대의 통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지? 그렇죠?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성공을 어,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성공할지 보람이 없죠. 근데 이것도 만약 상대가 훨씬 더 지배 집단이나 강한 무리라면 이것도 불가능할 텐데 할 텐데 만약에 영적인 포괄적인 그지? 어, 내맡김 수용의 방식으로 어? 대처한다면 훨씬 더 큰 성공, 더 영구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누구나 자기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여성 권리 회복 운동에 있어서 기존의 예, 정치적, 젠더라는 단어 있죠? 젠더. 젠더가 뭐냐면 남성과 여성의 대립을 말하죠? 어, 남성, 저기, 여성적인 것의 대립, 개념을 설명하는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기존의 정치적 페미니즘은 미투 운동이 있었죠? 운동. 미투 운동이 뭐예요? 성폭행. 오래전에 성폭행 행위자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했죠. 일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음? 청년층, 남성 청년층 등의 반발을 초래함으로써 어, 트럼프 어, 대통령의 당선에 공헌하고 한국에도 그렇죠. 한국에도 어때요? 지금 국민의힘 그쪽,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는 어? 보수적으로 바꾸게 만들게 어, 바꾸는 경향을 바꾸는 부작용, 보수적으로 경향을 정치적 성향을 그치? 큰 부작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뭘 바꾼 것도 없어, 그치? 몇 사람 그 감옥에 넣지도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나쁜 사람 아주 소수잖아. 그지? 아주 소수잖아요. 근데 남성 전체를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분법적 대립의 공격이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인 어, 의미를 띠면서 무슨 남성 전체를 나쁜 행위자로 몰아가는 결과를 사실 안 그런데 심리적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페미니즘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아까 내가 여성 권리 회복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여성 권리 회복 운동이라면 이게 만약 여성 권리 회복 운동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는 운동이라면 어떻게 돼요? 남성 남녀밖에 더 있어 세상에? 그렇지? 그러니까 남성 집단과 호화롭게 응? 여성의 회복된 권리를 가진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하려는 게 목표화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남녀의 차이를 성, 섹스로 구분한다면 문화적인 예, 차이를 섹슈얼리티. 이거는 번역이 지금 아직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잘 안 돼 있어요. 섹슈얼리티. 이, 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성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문화적인 관점에서 남성, 그러니까 이 성성은 뭐냐면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여성성은 어떻게 돼요? 남성성을 어? 뭐예요? 남성성의 지배, 상태, 현상을 현실을 수용, 내맡김. 그 상태 수용, 즉 지금의 현실에 자신을 내맡기면서도 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영성의 차원에서 초월하려고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냐면 어렵죠. 이게 원래 어려워요. 주디스 버틀러라는 어려운 버틀러의 이론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주디스 버틀러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또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남자에게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고, 어? 그치?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그치? 이건 동성애를 설명하는,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치? 동성애는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그죠? 동성애도 남성성, 여성성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동성애만 지지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년 시절에는 남자는 남성성이 100% 일 정도이지만 여자는 여성성이 100%죠. 여자는 여성성이. 근데 이게 중년 이후에는 아버지 보죠, 요새? 엄마 아버지 보잖아. 어? 남성성과 여성성이 균형을 잡게 되는 것으로도 그치? 그러니까 엄마들은 우리 엄마들 때 목소리 크죠? 아버지 때 얌전하잖아. 그치? 응? 하긴. 그러니까 즉 남성성과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대립, 저항과 대립, 음, 대립 개념이 응? 정치적인 젠더라는 용어를 통해 응? 지금까지 페미니즘 운동을 실패로 이끌었다면 그 원인은 뭐예요? 그 원인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그지? 혼재, 그지? 같이 있는 거죠, 혼재, 혼재. 그러니까 남성 중심주의 사회를 사회의 현실을 수용, 내맡김 하면서도 혼재 상황을 어? 확인한다면 하는데 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싸우냐고 도대체, 그지?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밖에 더 있냐고. 이게요, 어디 쓸 수 있는 줄 알아? 이건 많이 쓸 수 있어요. 이런 전략은 뭐가 있어요? 동물권보, 그지? 또 뭐가 있어요? 자연들, 어? 소수 인종보, 에서도 적용, 네, 성공적으로, 그지?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에너지, 다른 특성이 당신의 행위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어, 그 대립하는 거하고 근대적인 대립과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뭐 그 저 영성사상의 측면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존재의 근원적인 에너지에 연결해주며 왜 연결해줘요? 영성사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빠져 있냐면 1차원적인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음, 즉 육체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어, 4차원적인 영성 세계의 그지? 그게 존재의 근원적인 에너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게요. 이걸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경험해 보시면 내가 이상하게 뭔가 알 수 없는 그 힘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느끼게 돼요. 그죠? 왜냐하면 생명의 에너지가 활기를 띠고, 생명의 에너지가, 갖고 있던 자기한테 생명의 에너지가 활기를 띠는 거죠. 생명의 에너지가 영성세계하고 연결되니까, 영원히. 그리고 지금부터 더 깊이 들어간단 말이죠. 어디지 모르는 곳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깊이 들어가는데, 뭐, 어디 깊이야? 뭐, 땅속 깊이가 아니란 말이죠. 영성사상. 그러니까 더 깊이가 아니라 더 넓게, 더 뭐, 높이,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더 깊이란 말은 뭐냐면, 현실에 현재의 물질 세계의 표면적인 차원에서 보다. 응? 그러니까 누군 설명할 때 더 높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더 깊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현재 물질 차원보다는 차원이 하나 더 생겼잖아, 뭔가. 그지? 당연히 무슨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무저항을 통해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러니까 무소양을 통하면 어떻게 되냐면 의식 수준이 높아져요. 왜 높아져요? 1차원적인 대립만 아니라, 그지? 1차원적인 근대적인 예, 대립 사상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사차원적인 영적, 영성 사상까지 고려하니까 어? 당연히 의식수위 높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뭔가 고상해요. 뭔가 차원이 높다고 사람이 달라져요. 응? 지혜로워진단 말이죠. 소위 지혜로워지니까. 응? 그러니까 그냥 지식만 아니야. 그지? 그냥 지식이 예,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로워진. 어? 그 지혜하고 지식하고 다르단 말이죠. 지식은 아는 거지만 지혜는 뭔가 현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명석 똑똑한 게 아니라 할 뿐 아니라 현명하게도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탈근대 시대의 귀족 수준으로 등록하니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귀족. 응? 타겟 시대 귀족은 바로 이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엇을 창조하든 그 성취도가 비교할 수 없이 만큼 향상되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다니까 진짜 성공해요. 예를 들면 어, 집단의 지도자가 되더라도 어? 돈만 벌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소속된 사람들의 목표 의식을 보양시키니. 그러니까 회사원이라면 회사의 사장이라도 그렇다니까. 회사의 사장이라도 단순히 우리 돈 많이 벌자. 너네 월급 좀 올라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대한항공에서 했는데 이러면 대한항공의 이 지도자라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일한다. 무엇보다, 어? 한국의 세계의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려고 일한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응? 그게 성취도가, 그지?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성취도는 비교할 수 없이 네, 높을 것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진단 말이 바로 이 소리예요. 우리 주인의식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주인의식이 뭔지 몰라서 회사 사장님들이 못 써요, 이 말을. 근데 주인의식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고요. 어?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한다. 이게 아니라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려고 일한다. 어? 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 그게 주인의식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면 성취도가 말도 못하게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이게 재밌고 일의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열매가 저절로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질도 뛰어납니다. 그에 내가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나한테 이렇게 나하고 좀 이런 공부한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성공해요. 어느 집단 가든지 출세한다고. 진짜 신기하단 말이죠. 내가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한테 가갖고 공부 열심히 해. 왜 하는지 모르는데 공부를 왜 하냐고 걔가. 그지?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일하고 싶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을 행함이 없는 행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행함이 없는 행함이 아니라 이건 좀 이상해. 행함이 없느냐 아니야. 행함 더하기 물질 세계에서의 행함, 음, 행함을 포함하는 지만 영적 수준에서의 행함을 으로 초월하는 행함. 이렇게 말해야 돼. 이라 정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뭘 일을 하는데, 응? 뭐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행함이 없는 행함,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설명이 쉬워서 그래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저런 말 많이 써요. 근데 그러면 뭐 하지 말고 놀란 소리야? 그렇게 느껴져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한단 말이죠. 열심히 하는데 영적 수준의 행함이 있음으로써 훨씬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알아봤던 방식으로 적용하는 일.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리스 문명부터 음, 어쩌면 농업혁명에서 이건 뭐야? 그리스 문명은 2000년 전이죠. 우리 2000년 전, 지금 2000년이잖아. 그지? 2000 몇 년이잖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농업혁명을 해요. 3000년이죠. 이게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방식이 지금 우리까지 내려오는 거야. 지금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뭐야? 혁명이란 말이야, 혁명. 응? 그것은 정말로 혁명적인 전환 상황인데, 응? 지금까지 혁명도 보통 혁명이 아니에요. 2000년, 3000년 된 걸 뒤집어 엎고 있잖아, 지금. 그치? 이게 보통 혁명이란 말이야. 대신에 이 혁명에 선두했으면 뭐 귀족은 당연하죠. 그 시대가 당연하잖아. 그게 내가 아까 귀족이라고 그런 거야. 농담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부터는 이분법적인 대립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 방식이 사고 체계가 있었는데, 그지? 그래서 일한다는 것도 뭐 한다, 열심히 일한다, 그 일도 바로 이런 대립으로, 그지? 했다는 거야.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 깨우친다는 게 뭐야? 영적으로, 그지?
영적인, 영적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어느 정도 거냐?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곧 언제냐? 그건 내가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렇지만 일이란 단어가 어휘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단어가 창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죠? AI 시대, 그죠? 지금 AI 시대에 AI와 로봇 시대는 뭘 뜻하는 줄 아세요? AI와 로봇의 시대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반복 작업,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반복 작업. 뭐예요? 이게 뭐야? 소위 지금까지 언제 3천년부터 농업혁명 시대부터 농업혁명 시대도 농사짓는 건 어떻게 했어요? 맨날 똑같은 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혁명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지? 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 반복 작업, 그지? 이게 뭐야? 소위 일이죠. 일은 사람이 할 필요가 당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는 거야? 지금까지 논다는 거, 놀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육체적이고, 그러니까 실적 상상력으로 창조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 죽어라고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해. 이거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요. 걔들 다 나중에 할 일 없어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게 100% 확실해요. 그치? 변호사 의사 좋아할 거 없단 말이죠. 변호사 의사도 어떤 변호사 의사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의사도 요새 초급 변호사와 의사는 자료 검색 등 반복 작업을 하는데 이건 당연히 AI와 로봇이 담당할 것이니까 지금 무가 되었든 변호사나 의사든 뭐가 되었든 뭘 해야 돼요?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지- 그 창조성을 살아 그 창조성은 응? 산문적 상상력이 아니라 응? 뻔한 시적 상상력의 의 힘을 응? 시적 상상력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건 바로 영적인 응? 차원과 연결되어야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이 아니어도 조금 발휘되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차원이 아니면 제대로 잘 발휘될 수는 없단 말이죠.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뭐야?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수준이란 말이야. 이 의식 수준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 의식 수준이 뭐냐면 미래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의식 수준이 물질적이고 현실주의적 물질주의에 북한에 있다면 미래는 암담할 것이고, 어? 어? 영적 영적 차원과 연계된 어? 시적 상상력을 에, 을, 으로까지
진화되어 있다면, 이 진화되어 있다면 성공이 보장돼 있을 테니까. 성공이 보장돼 있어요. 그죠? 성공이 보장돼 있다고. 지금 여기서 하는 공부가 그러니까 희한한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아이를 키운다면 이걸 배운 다음에 아이한테 이거를 빨리, 최신는 빨리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이거.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잘 이걸 소화시켜서 그거를 전 애한테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노는데 어떻게 놀아야 되느냐? 그냥 시간 낭비하고 노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학교 가고 땡땡이 치고 논다. 이건 아니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 그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내맡김이 그러니까 이 내맡김이란 말을 설명해서 뺑뺑 돌아온 거예요. 그냥 현실을 수용한다는 거죠. 당신이 취한 행위는 그 다음이다. 내맡기지 않은 이식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설명하기 때문에 내가 또 왔다 갔다 하면 설명해야 되는데 왜 긍정적인 의식 행동이 나올 수가 없냐면 내맡기지 못하는 상태. 즉 저항하고 거부하는 심적 상태. 심적 상태는 뭐예요? 부정적인 정서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어, 차원과 연결되기. 어,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고 쉬운 말로 해볼게. 누구를 증오하고 증오하는 마음가짐이라면 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상태가 되기 거의 그건 사랑을 하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가짐은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음, 원수와 원수를 원수를 용서하라 또는 원수와 화해하고 기도하러 오라고 말씀하시니 진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원수가 날 용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서 어? 어? 내 마음속에서 수용하고 그지? 내맡기고 내맡기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 어떻게 진화가 영적인 진화가 불가능하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고 오는데 어, 저는 저 시기는 가만 안 놔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그러고 기도해봐 소용없단 말이죠. 그죠? 그건 소용없다는. 응?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영적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데 영적 깨달음이라는 게 어, 영혼을 지닌 존재다. 나 그런 믿음이다. 그것도 뭐 맞죠. 맞긴 맞지만 영혼이 뭐냐?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출생증명서에 적혀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믿는 생각, 그치? 주민등록증에 있는 게 거기 있는 글자 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예요라고 말하는 거. 그거보다는 좀 가깝지만 여전히 생각이란 말이죠. 생각. 생각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죠. 응? 그래서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는 것.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적인 깨달음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기 어,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지적인 깨달음이라는 거는 나는 영혼이 있어. 내게는 영혼이 있어.
그걸 말로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깨달음이 음, 음, 성문인데 성문이 뭐냐면 내가 성문이란 말 자주 하는데 성문이 뭐냐면 듣고 안다는 거야. 듣고 성문, 어? 성문 듣고서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상태인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이, 머리로만 뇌로만 아는 거는 아는 것은 어, 뭐냐면 이분법적인 대립의 어, 상태, 대립의 대립 구조로 아는 것이고 이건 지적으로 아는 것인데 이 깨달음은 그런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현실적인 세상에서 사는 어, 사람을 넘어서는 영혼의 차원 이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 이런 상태가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출가의 의미예요. 이게 출가. 스님들 출가한다 그러죠. 이게 집을 떠난다는 소리예요. 이게 가출이 아니에요. 이게 가출, 청소년의 가출, 가출이 아닌 학은기의 성문, 성문, 성문의 경험을 한 학은기의 출가 상태를 말하는데 출가라는 거는 집에서 떠났다. 지금은 이거 스님들 집에서 떠나서 어떻게 머리 깎죠? 그지? 그러니까 가족의 인연을 끊고 삭발을 하는 스님들의 관습에 관습은 머리 깎고 인연을 끊고 그지? 인연을 끊죠. 그래서 인연을 끊단 말이에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어머니 그 말은 해요. 하지만 인연을 다 끊은 거란 말이죠. 이런 관습은 뭘 뜻하냐면 그런 관계 속에 자신을 전부 버리는 넘어가는 버리는 초월하는 하려는 의지의 그 입니다. 그지? 이게 그지? 요새는 꼭 출가하지 않더라도 그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안 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의 현실 속에 나를 버려야 하는 게 이게 바로 입문, 출발, 깨달음, 성문, 응?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한다면, 이게 없으면, 이런 버리는 작업이 없으면, 이게 끝이, 학은기의 목표가 아공이면 아공.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이죠. 내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비는 거죠. 내가 공이 됨, 무가 됨, 그치?
라는, 응?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응?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는 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여기서 생각이라고 그랬죠.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지? 내가 지금까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한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뭐다?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누구야? 에고. 나의 활동일 뿐이기 때문에. 응? 이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영성, 음, 영혼의 발견이고 영성 사상의 출발지. 이걸 안 하면 다 헛일이에요. 헛소리란 말이죠. 그죠? 끊임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다. 무슨 소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게 이게 우리 살아있는 나 깨닫고 저 알고 지각하고 경험하고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나는 어디 있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 에? 갇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죽으니까. 거기서 뭐야? 진짜 나. 그치? 진짜 나. 진아. 응? 진짜 나. 진짜 나. 참나. 삼사람. 인. 나를 발견할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응? 영성사상은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잖아. 그죠? 영원한 거잖아. 그지? 왜 영성사상이 영원해요? 신과. 그지? 신성과. 하나가. 네, 네. 영성 세계 속에. 응? 그걸 발견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하단 말이죠. 이게 이걸 분명히 본 최초 인간 중에 하나가 부다일 것이다. 부다뿐만 아니라 뭐예요? 부다일 것이라는 거는 이분은 이제 이 불교적으로 깨달은 분이니까 그렇지. 이건 누구? 예수 그랬죠. 예수도 그랬고 부타도. 근데 부타가 훨씬 오래전이에요. 그 부타 이전에 누가 있어요? 힌두교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원시 시대 영성사상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하게 봤다는 요 말이 중요하죠. 분명하게 본 채취. 분명하게 본 건 부처님이라고 말해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응? 그거 부처님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아나타 무아. 아까 얘기했잖아 무아. 무아라는 말이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 무아는 그러니까 내가 없다. 무아는 내가 없다는 말과 정반대로 내가 끝나. 진짜 나가 되었다. 지금 어느 정도 끝나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끝나? 신과 같은. 그지? 그쵸? 그쵸? 나 신과 같은 경지에 오르네. 응? 부처님 뭐라 그랬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불성이야, 불성. 불성이 뭐냐? 부처의 성품. 누구에게나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거야. 응? 반대로 누구에게나 불성. 응? 한자말이 불성. 맨날 한자말을 쓰죠. 왜냐면 이 불교에 중국 이게 원래 다 산스크리트 인도에서 온 건데 우리는 중국에서 번역한 거 고쳐 쓰잖아요. 일단 말처럼 이게 교리예요. 교리처럼 이 불교의 교리란 말이죠. 이게 기독교도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죠. 신하고 만나면 구원이 된다는 게 뭐예요? 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신과 결혼하는 거죠. 예수가 너 자신을 부정하라고 말한 것도 너를 버리지 않으면 못 온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 얘기 성경에 잔뜩 있잖아요. 그지? 뭐야? 그게 뭐냐? 자신이나 환장을 부정하라는 거. 그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 그게 그 소리란 말이죠. 어? 부자가 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거나. 음, 왜 어려워요? 그걸 다, 갖고 있는 걸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부자는 얼마나 그 돈이 귀하겠어. 근데 갑자기 자기 무시하던 가난뱅이랑 똑같이 되라니까 그게 쉽겠냐고. 이게 예를 든 거예요. 남들이 돈 무지 좋아하니까. 돈을 주로 예를 든 거예요. 권력과 명예를 예를 들면. 음. 권력을 예를 들면 그때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말하는 순간 죽여버렸겠지.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말하기가 좋잖아요. 대중들이 말 듣기도 좋고. 내가 부자, 지금 도 부자라고 자랑, 나는 돈 많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나게 바보 같은 소리. 예?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 무아를 하기에 가장 바보 같은 상황에 있다. 그 소리랑 똑같은 거죠. 그치? 해체하는 소리. 응? 그 자신이라는 걸 해체하고 가출하는 거죠. 가출이 아니 출가라는 거죠. 그 애구가 나라면 애구가 난데 부정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환상의 나, 에고의 나, 그지? 그건 뭐야? 그게 나오면 뭐냐면 지각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의식의 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각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말이 이게 지금 이상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나의, 이때 나는 현실이죠. 일차원적 현실, 현실, 세계, 속의, 나의. 그죠? 내가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응?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고. 응?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파동처럼 존재하다가 어쩌다가 어, 조건이나 맥락에 맞으면 입자가 되어 정체성을 드러내는. 응? 그러니까 언제나 입자로 있는 게 아니라 파동으로 에너지처럼 있다가, 그지?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에너지 파동은 어디 있는 거야? 에너지의 본질이죠. 어떤 본질? 영성에서. 응? 에너지는 존재하다가 입자 조건이나 맥락이 맞으면 입자가 돼서 뭐가 돼요? 이런 지각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가지고 있는, 그지? 입자가 되는 거. 기시란 단어를 써서 내가 파동과 입자를 얘기했어요. 이거 양자역학 설명하면 한없으니까 생략할게요. 그것은 더 깊은 곳에 있는 나, 그지? 더 깊은 곳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그 내가 아니고 내가 있는 바깥에 위에가 있는데, 그지? 더 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즉 표피적으로 현실 세계, 현실에서 어, 존재하는 그 그런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겉에 있단 말이죠. 겉에 내가 있어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수용해야 돼. 그지? 어? 즉, 포함해야 하는. 더 깊은 게 나가 있고, 진정한 나가 있고, 그건 뭐냐? 현실적으로 보면 순수한 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순수한 있음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현실 세계 속에, 현실에서는 순수하지 않죠. 그지? 어떻게, 혼란스러워. 그렇게 있지만, 응? 그치? 혼란스럽게 겉으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영성 차원에서 밑이나 저 위, 뭐, 어쨌든 간에 다른 차원에, 그지? 다른 더 깊거나 높은 차원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것임을 알 때,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있죠? 그 일들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죠? 어떻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만족스럽거나 견딜 수 없는 불만족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 많죠. 불만족스럽게 견디스러운 거 많단 말이야. 견딜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게 많죠. 아우, 난 못 살겠어. 걔 때문에, 뭐, 내 오빠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뭐, 동생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은 어떻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은 거죠. 단지 상대적인 중요성만 지는. 그게 중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치만 어떻게 해요? 잠시 그럴 거라는 거죠. 잠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그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 뭐 때문에 거기다 힘을 쓰냔 말이에요. 그지? 그 일을 존중하기는 해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현실 세계, 현실을 어, 수용하고 내맡김을 상태를 유지하지만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죽을 운명이 됐어.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어, 힘들어.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뭐가 없어져요? 절대적인 심각성과 중압감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불교의 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 고통의 바다, 삶은 고통의 바다, 한자말로 쓰면 고해인데 고통받음을 어, 없앨 수. 고통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해라서 고통은 어, 없앨 수 없지만 응? 고통받음을 없앨 수 있다는. 쓸데없이 거기에 있는 뭐 절대 그 고통받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쓰면 조금 전에 말한 그거예요. 뭐예요? 절대적인 심각성과 중압감이에요. 그지? 이 고통받음이 바로 절대적인 심각성과 중압감이 없어지는 거. 이게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주었다. 이게 영성세상의 기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능하다고.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순교하듯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웃으면서 어, 내맡길 수 있어. 응?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런가 하면서, 어? 하면서, 응?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 태용지 마. 응? 그래봐. 응? 뭐 신나는 일이 생겼어? 그렇다고 와 기뻐하고 날뛸 필요도 없고 뭐 힘든 일이 생겼어? 그렇다고 와 망했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 중요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게 교리잖아 이게. 그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내 삶의 배후에 항상 있는 나의 본질적인 순수 존재 빙. 대문자죠. 대문자 빙이죠. 이 대문자 빙은 뭘 말하는 거야? 신을 말하는 거죠. 응? 이건 뭐야? 신이죠. 빙. 대문자 빙이잖아. 대문자. 빙. 응? 응. 이게 응? 내가 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성사상에서는 그리스도교고 불교고 거의 같아요. 그 나의 있음, I am, 나는 존재한다. 그 소리죠.
나는 있다. 이거 누가 말했냐면 이 나는 있다. 이거 누가 말했냐면 구약 성경에서 신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이신지 물었을 때 대답했던 그 문장으로 이게 대답이 좀 으로 I am who I am. 네. 응? I am who I am. 나는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응? 그 나에 있음 I am 이게 뭐랑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고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신과 같은 수준에 있는 영성은 다 같이 연결되니까, 그지? 그래서 I am을 감지할 수 있는 그 소리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I am that I am 그런 거죠. I am that I am, who I am. 이제 거기 여기 써 나왔네 바로, 그죠? 그걸 감지할 수 있나요, 그죠? 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행동은 다 신의 행동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 그 자체로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감지할 수 있는 것. 혹은 일어난 일에 빼앗기고, 자신을 빼앗기고, 마음속에, 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